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레븐 1부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시장이 오늘 어때요? 120분간의 흐름을 냉정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시장은 어쨌든 간에 거래소에 대한 강한 상승세. 네. 지금 거래소가 2018포인트. 네.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2000포인트를 이제 완벽히 넘어서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에 대한 쪽, 그 상승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아주 강한 그런 형태에 대한 쪽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소가 좀 올라가면서 은행주, 미국에서도 은행주가 올랐죠. 그 다음에 오랜만에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보게 되면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에 대한 강세가 지수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쪽을 이끌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좀 낙폭이 있었던 쪽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화장품 쪽들도 반등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지금 시장에서 전환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에 대한 쪽이 없기 때문에 네. 거래소만 1,500억을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보게 되면 53억 매도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또 기관이 또 한 220억 매도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거래소가 시장에 대한 쪽을 주도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거의 뭐 일주일째 비슷한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수요일이었나요? 네. 금요일날 우리 서우스 전문가 얘기를 하실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장은 뭐 매번 어렵다고들 말로들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별로 잘 안 해요. 시장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울 때도 있으나 진짜 어렵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잘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는데요. 네. 지금 시장은 저는 그냥 저 멀리. 어저께 혹시 낮에 하늘 보신 적 있어요? 하늘요? 뭐 그냥 맑구나, 요즘에 비가 와서 그런. 그래요? 네. 저는 워낙 새벽에 다니니까요. 네. 비가 웬만큼 오더라도 아침에 뿌예요. 네네. 그리고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비가 엄청 왔다 안 왔다 하니까 어저께 딱 보는 하늘을 갑자기 4시쯤 하늘을 보는데요. 네. 100만 년 만에 맑은 하늘이에요. 요즘에는 하늘이 어저께. 엄청 맑아요. 그러니까 특히 네, 어저께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명확히 보여졌냐. 네네. 아주 클리어하다 했잖아요. 네. 맑은 하늘 쫙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돈을 버셔야 됩니다. 지금 돈을 못 벌면 큰일 나요. 왜냐면 돈을 다 같이 다 벌 때가 있고요. 정말 엄청 뛰어난 사람 몇 명이 벌 때가 있고요. 아무도 못 벌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 웬만한 사람은 다 벌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못 벌면 지금 문제 좀 있어요. 지금 못 벌면 외톨이가 돼요. 근데 이럴 때는 특징이 뭐냐면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그냥 지나가는 말로 SK하이닉스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하나 예인데요. 지금은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틀리면 할 말이 없지만 지금은 여기 시청자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 1,700분 정도 와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1,500 몇십 분 계시는데요. 이 시청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는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드님도 다 아는 회사, 따님도 다 아는 회사, 심지어는 손주분도 다 아는 회사인데 손주가 유치원 되면 안 되고요. 그래도 최소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다 아는 회사 있죠.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범주가 거기 들어갑니다. 예? 물론 그런 건 있겠죠. VR 관련해서 한비소프트 막 사면 되겠죠. 그런 거는 뭐 다른 사람들의 영역이고 보통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면 일단 그 첫 번째 범주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범주가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 주식 한번 주가를 쭉 쳐보세요. 쳐보셔갖고요. 이 주식이 그냥 완전히 꺾여 있지만 않으면 돼요. 완전히 떨어졌거나 아니면 장기 횡보했는데 아주 하락적으로 쭉 가는 거 있죠. 네네.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웬만큼 뭐 박스권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올라가고 있는 거죠. 설설설 올라가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캡입니다, 캡. 그거 하면 제가 보면 웬만큼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어요. 지금 머리 아플 때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큰 돈을 벌려고 그러면 몬스터고 하기 전에 한비소프트 샀으면 되지. 누가 저건 말이 안 된다 그래도 사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이제 전문가들의 영역이고요. 투기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지금 AR에 우리나라 한비소프트고에 뭐 만드는 게임은 수준이 별로 누가 쓰게 이런 얘기는 소용이 없어. 그런 것 때문에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네. 막 사는 거잖아요. 예? 뭐 상한가가 들어가든 말든 그건 저희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보통 사람도 벌 수 있는 시기에 지금이요. 그래서 지금은 머리 아파하실 필요가 없다. 예? 뭐 귀를 어디 쫑긋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회사, 조건은 살아있는 회사. 예. 그런 거 있죠. 뭐 많이 떨어진 거 있잖아요.
떨어지는 건 급반등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위험도가 있는 거죠. 위험도. 네? 전 아침에 방송했는데 많이 떨어지고 있는 회사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CJ CGV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급반등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주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재미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케미칼이라는 주식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관심법이 막 생겼어요. 근데 그런 건 지금 주가가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낮은 거죠. 저는 하나케미칼 저라면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좀 주가 떨어지잖아요. 네. 확률이 그만큼 작지만 어떻게 잘 먹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건 뭐 생각이 나름인데요. 하여튼 그런 거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그냥 우상향 있는 거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게 벌 때가 있고 쉽게 벌 때가 있고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벌 때가 있으나 지금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그죠? 물론 이게 다음 주 월요일 갑자기 중국에서 전방위적으로 막 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면 최소한 또 100포인트 훅 떨어지죠. 그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차트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게 조선일보에 나와요? 그런 얘기가? KBS에 나올까요? 심지어 우리나라 총리가 알까요? 모르죠. 우리나라 부총리가 알까요? 우리나라 부총리께서는 대단한 말씀하셨어. 난 그 부총리 존경하고 그랬어. 네. 그럴 가능성 없다 그랬거든. 중국에서. 우리가 플랜 B가 또 있대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궁금해.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나오면 자기 그만두겠대. 제가 한 말 웃자고 하는 게 다 진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만큼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그만두면 땡이에요? 편한데? 네. 그분이 국회의원 하려다가 또 이번에 그만두면 아니 마지막에 안 나온 분 아닌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어찌됐건 간에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제 말은. 그렇지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지금은 살아있는 시장이 지금 살아있는 시장.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머리 아파하실 필요가 없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편안하게 예? 종목 선택에 너무 머리 아프지 마시고요. 그냥 웬만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 말씀드립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종목 설전 시간인데요. 오늘 종목 설전 어떤 분 오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바로 머리 이발을 아주 깔끔하게 하고 오셨나요? 네. 이발 아주 깔끔하게 하고 오셨는데 네. 이제는 상당히 젊어 보이지 않나? 더 젊어 보이시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간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 그죠? 디테일하게 이슈를 정리해 주시는 김종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팟빵 게시판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유일하게 답이다. 유일하게 나머지는 다 엉터리야. 엉터리다. 답은 이분 한 분이고 네. 엊그저께인가 얘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성원 전문가 김성 과장 때문에 경인이 아니라 돈 벌어서 본전됐어요. 네네. 그 외에는 우리는 없죠. 우리는 없죠. 김정희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너무 시간 자우상 늦게 오셔갖고 워낙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가셨고 네. 그날 또 뭐 이슈가 있어갖고요. 그날이 네네. 그때 사드 얘기 나왔대잖아요. 네네네. 정신없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글로벌 자금 시장 흐름부터 좀 파악해 주세요. 네, 지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굉장히 좀 혼란한 시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부담이 많다고 하는데 주식장은 또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금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명확하게 지금 지역별로 엇갈리는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림이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별로 표시를 해보자면 서유럽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브렉시트 충격이 좀 있는 것 같고 돈이 들어가고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고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으로는 거의 자금이 정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걸 이제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그냥 선진국, 이머징으로 이분법으로 봤을 때는 선진국에서는 최근에 주식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플로우가 다 빠져나가고 있는 국면인데요. 네. 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반에는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빠져나갔지만 지금은 유럽만 빠져나가고 미국은 오히려 돈이 들어오는 단계에 놓여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S&P가 사상 최고를 보여주고 있고 네. 다우도 사상 최고를 보여주고 있고 그걸 이끌고 있는 종목이 존슨앤존슨 같은 종목이라는 점을 우리가 네.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월마트, 존슨앤존슨, 네. 인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신고가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그 신흥국
쪽은 돈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이죠. 아시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라틴 쪽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메나 지역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국가, 신고가를 치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이 계속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호주 증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도 연중 신고가 수준이긴 합니다만 탄력적인 모습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다음에 뭐 대만 같은 국가들도 최근에 빠른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국면이고요. 채권 쪽도 살펴보시면 채권은 전반적으로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분명히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전체 자금의 추이를 놓고 보게 되면 그런 증시의 강세에도 아랑곳 없이 안전자산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또 주식시장으로 일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최근에 이제 거래가 줄어들고 있고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레리 핑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상승이 뭐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든지 아주 견고한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의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저도 헷갈렸던 거가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미국, 물론 유럽은 아니지만요. 그거랑 아시아, 이머징도 같이 올라가고 이런 그림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레벨업이 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려들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브렉시트와 같은 그런 불확실성들이 완벽하게 없어져야 되는데 완벽하게 없어지는 게 결국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는 화폐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서 지난 5년간 경기 회복을 못 했는데 지금 뭐 일본이나 BOE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풀면 경기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화폐 경제, 그러니까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 상승 압력은 제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풀면 말 그대로 화폐 가치만 떨어지는 거고 이번에 브렉시트가 의미하는 가장 큰 의미는 유럽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을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익이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EU의 뭐 이민자 때문에 떠난다라는 일부 언론의 참 그 편향적인 시각 그리고 굉장히 좁은 시각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돈 벌 기회가 있는데 EU가 그걸 막고 있으니 우리는 EU를 탈퇴하겠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뭐 체코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독일 경제에 예속되어 있어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브렉시트의 결과물을 본 국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폐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기존 경제 체제에 대한 이런 반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선거로 드러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가 하나도 씨알도 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죠. 물론 경제 전망부터 연초부터 항상 삽질하고 있으니까 뭐 안 믿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점점 더 이제 그들의 얘기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이 내놓은 전망을 안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자금 흐름상에서는 이렇게 약간의 엇갈린 양상, 기존에 같이 나타나지 않는 양상들을 흔히 얘기하는 뉴노멀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자금은 얼터너티브 펀드, 대체 투자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리츠라든지 뭐 그 외 다른 상품들로 돌려서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주식시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통화량의 증가 시기에 유동성 랠리 시기에 가장 이쪽으로 돈이 몰렸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대체 투자 쪽으로도 돈이 돌고 있고 채권 쪽으로도 돈이 돌고 있고 마이너스 금리라서 갖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데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주식시장으로 돈이 돌고 있는 굉장히 유동성의 흐름들이 말 그대로 한 곳으로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지금 몰아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부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MMF 자금이거든요. MMF요. 네, 이게 우리나라 MMF가 아니라 글로벌 MMF라고 보셔야 되는데 MMF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MMF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금이 단기 부동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발 빼보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자금 시장에서는 그렇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MMF에 가면 MMF의 기본적인
그 자금이 뭐 CP 이런 쪽으로 돌리는 건데 이게 뭐 돈이 되겠습니까? 네. 금리가 거의 제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발표해보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글로벌 동향상에서 보면 분명히 주식시장이 강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정말 더 올라가겠구나. 실적 좋은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가겠구나. 아직도 랠리에 남아있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글로벌 자금 동향과 최근의 투자 구루들의 얘기를 종합해보자면 네.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 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EM이거든요. 이머징 마켓이요? MSCI 이머징 마켓 네네. 펀드 ETF인데요. 분명히 주봉 기준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네. 고점 수준에서는 여전히 머나먼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을 좀 바꿔주세요. 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네. 남아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네네. 중요한 것은 이게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강력한 모멘텀은 그럼 뭘까요? 그럼 저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IB를 뭐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뭐 시도한다든지. 그 우리나라 자리도 뺏기는 와중에 꼭 되겠어 이거. 그러니까 안 우리나라뿐만 되는 거죠.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좋아지면 어쨌든 우리 시장도 그렇죠. 최근처럼 분위기가 좋아질 수는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재정 정책의 공조 이런 게 필요한데요. 현재 분위기를 보면 재정 정책의 공조는 굉장히 머나먼 얘기입니다. 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시기에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계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국과 관련된 펀드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GM 펀드에 분명히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돈이 들어오고 있는 대부분은 ETF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ETF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특정 섹터 내지는 패시브 자금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처럼 아주 지수를 밀어올리는 강한 패시브형의 자금이기보다는 그 특정 섹터나 아니면 굉장히 제한된 성격의 자금들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한 펀드 쪽에서는 모두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인 판도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최근에 산 외국인 1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대부분 대차잔고의 환매 내지는 네. 아니면 기존의 시장에 남아있던 자금 정도의 순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신규 자금의 유입, 이런 자금들의 유동성 랠리를 바라고 있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쉽게 나타나진 않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과거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게 농산물입니다. 지난 작년 여름, 그러니까 뭐 이맘때쯤이 되겠죠. 작년 여름에 한번 말씀드렸고, 겨울에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자, 이런 농산물 펀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월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엘니뇨의 반대, 즉 라니냐가 더 확실해지게 되면 농산물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농산물 펀드의 일부를 투자해 보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금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화폐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사람들은 금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금에 집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치 안정성과 유한성이죠. 네. 어차피 금을 아무리 금광에서 많이 캐봐야 생산하는 물량 그리고 이 가공하는 물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체 자산으로의 투자가 일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어쨌든 지금 현재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뭐 일부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컨텐츠 쪽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여러 번 언급드렸던 대로 뭐 통신 장비 쪽이라든지 클라우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국내에 연관된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SKYY라든지 아니면 IXP와 같은 해외 ETF로 투자해 보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채권 투자에서 과연 돈이 되겠느냐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안전자산 쪽으로의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은 글로벌 자금 흐름이 좋지 않은 주식에서 발을 빼라가 아니라 네. 주식시장만 고집하다 보면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 자산을 좀 더 다양하게 분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리츠 상품 같은 것들을 괜히 최근에 국부 펀드들이 만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리츠 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 상품들에 대한 관심과 공부가 필요한 시기고 그렇게 분할해 놔야 리스크가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좀 다양한 거가 정말 좋은 얘기 해주시는 거죠. 다음엔 그렇고요. 오, 이상한데? 오늘 태양광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네. 예.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존의 얘기에 이어서 네.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이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태양광 시장을 이끌었던 건 누가 뭐래도 유럽이었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보자면 G2가 이끌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이끌고 있는 게 태양광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꾸준하게 이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게 일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도하는 국가들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 검게 표시되고 있는 지역이 일조량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 예를 들어 호주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지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같은 지역에도 굉장히 검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태양광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 여력이 있는 국가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 국가에서 가장 드러날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분산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전이라는 걸 해서 전기의 수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송배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설비가 필요하겠죠. 배전 그렇죠. 설비. 예. 그런데 이제 도시에는 그게 쉽게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뭐 남아메리카의 그 넓은 국가들,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그 아직 발전이 덜 된 국가들을 도시는 모르겠는데 도시 이외의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효율적이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분산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분산 발전의 한 방법으로 최근에 태양광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수요에 이어서 신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성에 맞는 여러 가지가 개발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아래쪽에 표시되고 있는 건 우리나라 보령에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 대천 앞에요? 보령 대천이죠, 대천. 네네. 예. 그쪽에 이제 지금 보시면 호수에다가 이게 띄워놓은 건데요. 저수지에다가 이제 띄워놓은 겁니다. 바다가 아니라 저수지. 예, 바다에도 띄울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다양하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많고 일조량이 일부 있긴 하지만 지역 편차가 심하고 이런 지역에서는 땅이 없으니까 어디에 띄워야 되겠는데 이걸 그 농사를 짓는 그 밭에다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 같은 데를 활용을 해서 수표면을 활용해서 하면 실제로 이제 좋은 것이 수표면의 그 수증기 증발 억제를 막아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는 이런 공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겠고 그 옆에 있는 건 뭐냐면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는 태양광 판이 저렇게 계속 모래가 끼어서 잘 이제 발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모래를 전문적으로 닦아내는 이런 기기가 부착되어 있는 이런 지역 특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태양광 쪽은 태양광의 지역을 그 발전의 지역을 넓힐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데 핵심을 두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건데 한쪽은 비행기고 한쪽은 배거든요. 아, 저 배의 오른쪽이? 네. 그러니까 태양광 배, 태양광 비행기인데 지금 둘 다 뭘 시도하고 있냐면 태양광 비행기도 지금 동력을 추가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태양광으로만 전 세계를 여행하는 순수하게. 네, 순수하게. 그다음에 옆에 배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행기는 이미 대서양 횡단에는 성공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를 비행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성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의 기술력과 모듈 가격, 그다음에 모듈 기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살펴보셔야 될 건 용도별로 다양한 그런 이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먼저 왼쪽에 표시되고 있는 건 플렉시블 이 패널입니다. 네. 태양광 패널인데 이 플렉시블 패널이 왜 필요하냐? 아주 필요하죠. 왜냐하면 딱딱한 하드형보다는 설치비가 10분의 1밖에 안 들고요. 그렇죠. 설치 기간도 10분의 1밖에 안 듭니다. 공간이 자유로울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동 쪽에서 쿠웨이트를 포함한 중동 쪽에서 태양광 패널을 사가는 것의 거의 70-80%는 이런 플렉시블 제품을 사간다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옆에 있는 거 뭐냐면 이거 키오스크거든요. 그렇죠. 가판대인데 이게 무슨 가판대냐면 태양광 가판대입니다. 이 태양광 가판대에서 뭐 할 거냐? 80대 정도의 그 휴대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집에 와이파이를 놓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와이파이로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와이파이 존을 기존에는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가판대에서 와이파이를 돌려버리면 그 와이파이가 있는 그 주변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탄자니아의 어떤 회사가 진짜 만들었는데요. 네. 연간 한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정도.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일 수 있겠습니다만 탄자니아에서 200만 원이면 좀 이 가판대 하나에서 올리는 수익으로는 충분히 쏠쏠한 수입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도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전지가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향후 이것이 또 ESS 같은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렇겠네요. 이미 일본은 지역의 그 에너지를 충당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송배전망이 붕괴되고 그다음에 원전이 붕괴되다 보니까 태양광으로
동네만 커버하는 그런 형태의 작은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태양광 종목군들이 지금 당장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여전히 뭐 실적 좀 부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이고 워낙 주가가 많이 내려서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만 태양광 수요가 계속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이라고 하는 ETF를 사시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 산다면 큐셀이라고 하는 그 하나 큐셀이라고 하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케미칼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OCI처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은 분명히 태양광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뭐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OCI가 다 60만 원 간다 불가능한 얘기고요. 네. 현재 가격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형성될 수 있다 정도로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아까 하나케미칼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큐셀 아주 디테일까지 말씀해주셔서 저는 이제 묻어가면 되는데, 혹시 뉴스 보셨어요? 역시, 저는 하여튼, 다 떠나서, 태양광이고, 방에서 다 떠나서, 이번 정권이 언제까지죠? 내년까지인가? 네. 하나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 뉴스 보셨어요, 오늘? 어떤 거요? 저는 뉴스 보고 약간 눈물 흘릴 뻔했어요. 예? 또 예. 맨날 우는 남자. 그쵸. 제가 네네. 눈물이 난다는 거는 네.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죠. 네네. 예전에 뉴스 어디 났다면 찾으면 나올 거예요. 제가 네. 막 찾다가 이게 도대체 누가 돈 냈나? 계약금인가 낸 거 있잖아요. 네. 3,600억인가? 네. 돌려받는 데잖아요. 대우조선화 그거를. 돌려받는 데잖아요. 야, 말도 안 돼. 한국경제인가 매일경제인가 그 중에 하나가 탑이에요. 단독인가 났어요. 그래갖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재판. 찾아보세요 빨리요. 네네. 아니 그 재판은 일부 돌려줘라. 일부인데 네. 상당 부분이랑 나와 거기야. 거기요? 봐봐. 오늘 어디야? 어느 신문이야? 조선비즈에 나왔는데 네. 이행보증금 중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근데 그거 아니야. 3,150원 모두 갖기로 합의했었는데 이행보증금 3,150억을 산업은행이 다 가져갔었는데 이 중에 일부를 가져가기로 일부인데 했더라고요. 그 일부라는 거가 네네. 1% 99% 모르잖아. 네네. 근데 한경인가 매경 보면은요 상당 부분을 거의 다 돌려받는 근데 이제 거예요. 그거는 저게 좋네요. 왜냐면은 명분이 없지는 않은 게 뭐냐면 네. 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분식회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금액을 쓸 리가 없었다. 난 몰라. 내용은 몰라. 네네. 중요한 건 한국경제신문이라네요. 한국경제신문. 찾아보세요. 연합뉴스가 더 정확하겠죠. 몰라. 근데 내가 본 거는 나 디테일은 안 보잖아. 네네. 상당 부분까지 내가 보고서 눈물 흘릴 뻔했어. 그 근데 누가 돈 낸지 몰라요. 네네. 김승현 회장이 개인 돈이 쌌는지. 야, 돈 없니? 내 돈 낼게. 자기가 통큰 분이잖아. 네네. 똥무니까 3,600 혼자 썼을 수도 있잖아. 네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몰라. 제가 찾아보다가 안 찾아봤어요. 어딘가 누군가 법인이 냈던 거 있잖아. 그럼 그게 없는 돈이 모르겠어요. 그게 장부로 어떻게 잡히니 난 관심도 없어. 하여튼 우리가 없던 돈이 생긴 거잖아. 날릴 뻔한 돈. 네네. 하여튼 대박. 하나 그럼 3,150원에서 따봉. 한국경제신문에도 3,150억 원의 이행보증금 중에서 내가 잘못 봤어? 되면은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몰라. 그럼. 소리지 뭐.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아까 내가 듣기는 네네. 상당 부분으로 들었어. 상당 부분. 네네. 절반만 돌려받더라도 어디야. 그렇죠. 네. 이건 대박이야. 그 이자 붙여주나? 응? 이자 붙여주나? 이자는 법정이자 주겠죠. 예, 법정이자로 붙여주겠죠. 1% 내금 주지 뭐. 네네. 1% 먹고 떨어지든지 뭐. 네네. 네. 우린 사짜니까. 네. 네, 오늘 이런 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김정희 의원은 다음 주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포트 어떤 거 볼까요? 작년에도 한번 듀얼 카메라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얘기 많이 했었죠. 듀얼 카메라에 대한 우리가 스마트폰 업종을 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듀얼 카메라, 그러니까 스마트폰 업종에 대한 성장이 끝났다라고 봤기 때문에 안 봤던 거죠. 근데 이제 듀얼 스마트폰에 대한 쪽의 성장이 끝나더라도 더 많이 부품을 만들어서 팔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하나만 딱 카메라 렌즈를 썼는데 두 개로 들어간다라면 기존에 있던 납품하는 쪽 같은 경우는 두 배로 이제는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두 배로 이제 다 들어가는 건데 지금 아이폰 7 플러스 모델의 듀얼 카메라
카메라 예정대로 탑재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전문 업체 아이폰 OEM 제작사인 중국 팍스콘 여기서 이제 9월에 출시된다고 알려진 애플 아이폰 신형 7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듀얼 카메라가 장착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는데,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부품 공급 사슬을 확인해 본 결과 듀얼 카메라는 예상대로 장착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출하량이 7천만 대면 카메라에 대한 뭐 6천만 대가 팔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은 카메라 수요는 일단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모듈이 뭔가 2개 필요한 거네요. 무조건.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출하량에 대한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아이폰이 그 듀얼 카메라로 간다. 근데 이번 갤럭시 S7 같은 경우는 듀얼 카메라가 아니라 듀얼 픽셀 카메라였죠. 듀얼 픽셀.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이제 개념이 다른 건데 그래도 결국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듀얼 카메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에서는 아직까지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 아직 안 써요? 예? 아직 안 써? 듀얼을? 듀얼 아직 안 쓰고 듀얼 픽셀 카메라입니다. 듀얼 픽셀. 예,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LG는요? 듀얼이죠. LG는 듀얼 아니에요, 아직도. LG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듀얼 카메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환경이.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쪽 그 SK증권인 삼성전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써놨는데요.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거죠. 2016년 하반기에 듀얼 카메라 시장이 개발가 예상되는데 삼성전기는 이미 5개에서 6개의 중국 업체와 공급 계약을 확정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기술 트렌드가 중국 애들이 더 빠르잖아요. 레노버가 먼저 그 플렉서블 OLED를 내놓고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2017년도부터는 삼성전자도 듀얼 모듈을 채용을 확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다음에 갤럭시 S8은 듀얼을 달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이폰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쪽을 전망을 한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뭐 내용에 대한 쪽은 뭐 방금 말씀드린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한 쪽을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주요 공급사 이제 누가 삼성전기를 이제 물론 이제 삼성전기 잘 모르면 그냥 삼성전기 아니면 LG이노텍이겠지만 LG 이노텍도 LG 이노텍 밸류가 그 벤더가 있고 삼성도 삼성전자 벤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폼 스마트폰에는 파트론과 캠시스 전면 카메라 모듈이 들어갑니다. 그죠? 후면 카메라 모듈이 더 비싼 거죠. 전면은 화소수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전면은 이제 영상 통화를 해야 되는데 영상 통화를 하려면 화소수가 아주 높은 거를 가져가게 되면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화소수 낮은 거를 또 쓰게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후면 카메라 모듈은 삼성 전기에 납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품 업체들이 또 삼성 전기에도 납품을 해갖고 삼성 전기가 이제 후면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건데요. 중저가 폰 시리즈에는 나무가가 들어갑니다. 나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요새 난리치는 거잖아. 예, 나무가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저가 폰의 후면 카메라는 삼성전기 파트론 MC넥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들에 대한 쪽이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MC넥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도 들어가잖아요. 현대차의 그러니까 메인 기술력에 대한 쪽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카메라도 마찬가지인 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카메라도 마찬가지인 게 스마트폰은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이 되잖아요. 실내에서 사용이 되고 끼케야 뭐 왔다 끼케야 온도 그 활동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동차는 엄청나게 밖에 오래 있죠. 그리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진동도 엄청나고 엄청나게 그 또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구성이 엄청나게 강해야 되는데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카메라도 마찬가지겠죠. 흔들러다 깨지면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지금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데 MC넥스가 지금 그 현대차 벤더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쪽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벤더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지금 SK께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렌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카메라 모듈에는 삼성전기, LG 이노텍이 있는데 파트론이 지금 보게 되면은 그 금색은 신규 사업 진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렌즈 쪽에서 지금 파트론이 그 새롭게 렌즈하고 액추에이터, OIS 모듈, 손떨림 보정 장치 이쪽에 대한 쪽을 진출한다는 이거 왜 안 그려지지? 여기 진출한다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은, 밑에 이제 MC넥스, OIS 모듈에 이제 신규 진출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제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쪽들을 쭉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제 전장용 부품에 들어가는 애들이 세코닉스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MC넥스, 그리고 이제 3D 카메라, 혹은 듀얼 카메라 쪽에서 나무가, 이런 쪽들, 그리고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대박 방송사고, 대박 방송사고. 이런 걸 좀 있습니다. 떠갖고요. 그냥 올리세요. 방송사고로.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듀얼 카메라의 시장에 대한 쪽,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는 정체가 되지만 카메라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카메라 시장에 대한 쪽이.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카메라 모듈 쪽은 스마트폰에서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카메라가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갤럭시 노트 7에 홍채 인식 기능이 탑재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채가 탑재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카메라에 대한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쪽도 중요해지다는 얘기죠. 정밀성도 중요하잖아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고가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내년에는 이제 다 우르르 해서 이제 전부 다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 듀얼로 간다라는 거, 요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방송상하고 하는 김에 다음에 여기다 벌도 한 마리 벌 같은 거 하나 해갖고 저 좀 스타로 만들어 주세요. 방송사고에서 예전에 8.15 스타 대날 있잖아. 한국경제에서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이었고 남인호 팀장인가? 그때? 벌은 쏘여야지만 자기가 쏘이는 거로 벌 정도 쏘여갖고 쏘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세트 무너지는 거? 이거 요게 래프카드 떨어지는 거. 좀 무섭습니다. 즉사입니다. 즉사. 연출해야지.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은 나올 마음이 없네. 월요일 날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